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자, 제가 급하게 저희 집이에요. 저희 집에 급하게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된 이유는 건강보험공단이 떴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채용이죠. 그래서 대규모 채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는 한 몇 개로 나눠서 자소서 항목 분석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고문 분석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 3편 정도를 좀 짧게 남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공고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채용 공고문이 올라왔습니다. 2022년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4월 15일 날 올라왔고요. 채용 인원이 굉장히 많죠. 724명입니다. 그래서 724명이고 행정직이고 건강직과 요양직이 굉장히 많이 채용을 해요. 그래서 건강직하고 요양직이 굉장히 많이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나 이제 간호사분들, 그 다음에 간호사분들인데 준비하셨던 분들 또는 사회복지사분들인데 이제 준비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지원을 하실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건강보험공단은 또 인기가 있는 공기업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강원인재를 50명 따로 채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강원인재 50명 따로 채용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무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서 근무 조건 자체는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거고 응시 자격을 보자고요. 일반 공개 경쟁일 때는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그래서 공단에서 730일 이상 근무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토익이 없어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단 청년 인턴으로 90일 이상 근무한 사람도 공인어학 성적은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공인어학 성적은 700 이상인데 오픽하고 스피킹, 토익 스피킹이 들어가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인 거죠. 그 다음에 건강직 같은 경우는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영양사, 운동관리사, 보건교육사 2급 이상은 건강직으로 지원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대부분 이제 그 국민연금의 심사직이라든지 이런 곳은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자격증만 있어도 된다라는 거. 요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양직은 사회복지사 가지신 분들인 거고요. 전산직 같은 경우는 정보처리 기사라든지 이런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 경쟁 같은 경우는 500 이상인 거고요. 보험 경쟁 같은 경우도 토익 500 이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강원인재 같은 경우에서는 지역 이전 지역인재, 그러니까 지역인재로서 있는 분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지 말라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최종 학력 기준 강원도 소재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 을 졸업할 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인데 졸업 예정 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실수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이거 실수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절대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셔서 보실게요. 우대사항 같은 경우는 취업 지원 대상자 및 장애인분들, 기초수급 생활수급자분들,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 다문화 가족, 북한 이탈 주민,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 공단 관련 경력자라든지 우리 공단 청년 인턴 경력자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우대 사항인 거고요. 타 공공기관 청년 인턴 경력자도 우대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청년 인턴을 꼭 해야지만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건강직하고 요양직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건강직하고 요양직 같은 경우는 인턴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합격을 하셨고요. 그렇다면 공단 경력 인턴자라고 해서 꼭 1차 서류를 통과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꼭 그렇진 않더라는 겁니다. 한 30% 정도가 합격을 하더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대 면허 자격증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전 직렬만 보시면 돼요. 전 직렬만 보시면 되는데 사조사도 들어가고요. 커말 1급, 한국사가 3급 이상이죠. 그래서 커말을 조금 더 쳐준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SQL 개발자라든지 SAS, 전산세무, 회계관리 1급, 재경관리사 정도 있으면은 대부분 우대를 해준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서류 심사에서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나눠져 있어요. 이걸 좀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첫 시간에는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좀 내려가 볼게요. 서류 심사에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는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정량평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정성평가는 둘 다 점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량평가는 우리는 이거 몇 점 줄 거야. 예를 들어서 평가 항목에 학교교육, 직업교육, 경력, 경험, 면허, 자기소개서, 우대사항이라고 돼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대사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위에 보시면은 우대사항이 여기에 있었고 거기다가 자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면허,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량평가, 그러니까 학교, 직업, 경력, 경험, 면허, 우대사항은 어디에 들어간다? 우대사항은 어디에 들어간다? 정량평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몇 점 맞으면 몇 점 줄게, 몇 점 맞으면 몇 점 줄게, 이게 이제 존재를 하는 거고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가 대부분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정성평가에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적부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신데, 자,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기소개서는 적부 평가를 포함한답니다. 즉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무의미한 단어를 나열하거나 표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 표절을 해요. 표절은 자기 표절도 표절인데 대부분 자소서 항목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표절이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모범 답안이라고 하면서 이제 인터넷에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또는 합격 사례라고 하면서 올라온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보는 경우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사용했을 때는 적부에서 탈락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꼭 커말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한국사하고 토익 700이면 합격을 못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합격을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합격을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이게 나눠보면 그래요. 몇 점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잖아요. 그런데 학교, 직업, 경력, 경험인데 학교 교육을 조금 더 많이 보고요. 직업 교육보다는 경력보다는 경험을 조금 더 많이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우대상 자격증이 있는 건데 이런 자격증 같은 경우는 몇 개를 더 넣어서 내가 3개를 넣든 4개를 넣든 이걸 역전할 수 있다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사실상. 그래서 대부분 합격생들을 토대로 했을 때 보면 최종 합격까지 보면 커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았다 정도예요. 커말과 한국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았다 정도인 거고 1차 서류를 통과하신 분들은 오히려 커말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말고도 굉장히 많이 붙었었다. 인턴을 하지 않고도 굉장히 많이 붙었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반과 강원 인재가 7배수예요. 7배수니까 굉장히 빡빡하게 뽑는 거예요. 보통은 10배수라든지 또는 10배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20배수라든지 이렇게 뽑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하면 떨어뜨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점수가 들어가고 자기소개서도 점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성평가는 점수가 있는데 평가하는 사람이 그 평가 기준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주관성을 띠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주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경우를 주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냥 내 마음대로 주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대부분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서는 잘 읽히는 자소서라든지 그 다음에 항목별로도 마음이 조금 더 가는 항목들이 있어요. 봤을 때 조금 더 비중이 있는 항목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절대 쓰지 말아야 될 것들과 그 다음에 꼭 써야 될 것들 이런 것들로 나눠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또 제가 소은쌤하고 찍은 그 필기와 관련된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인성검사 증빙 이거 중요합니다. 증빙 서류 제출 미제출돼서 실제로 떨어지신 분들 우리 계세요. 내 주변에도 있어서 항상 제출 기간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지 된다라는 거 꼭 체크를 하셔야지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교육을 하신 분들은 HRD 넷의 훈련과정, 정보과정 캡처본을 가지고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만 입력을 해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직업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직업훈련 이력 확인원으로 수료증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꼭 알고 계셔야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력증명서는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 증명 또는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력서인데 경력증명서와 이걸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가지 서류 모두 제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 이런 거 놓쳐가지고 실제로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반드시 여러분들 에이 설마 있겠냐 하지만은 저 주변에서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꼭 이런 것들 꼭 확인하셔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면접 같은 경우는요, 원래는 토론 면접이었는데 작년부터 바뀌었죠. 상황 면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경험 행동 면접, 꼬리 질문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상황 면접으로 바뀌었는데 이건 면접과 관련해서는 또 제가 따로 한번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더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는 7월 20일이에요. 그래서 임용일은 8월 8일인데 하반기에 여러분들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올 상반기 열심히 공부하신 만큼 내년 하반기에는 건강보험공단을 다니면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공고문 분석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다시 자기소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 아마 좀 길어질 것 같아서 2개로 나눠질 것 같아요. 1번과 2번, 3번과 4번 이렇게 나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